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이승훈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고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수석대변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직업정치인은 아닙니다. 20년간 전시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고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우리 민생 현장을 위해서 정책으로 민주당에서 일하는 그런 일을 8년간 해왔습니다. 제가 영등포구청장에 도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주민들의 목소리 때문입니다. 지금 사실 영등포에서는 주민들의 요구가 제대로 행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 구청장께서 주민주권을 말로는 하시는데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지만 묵묵부답입니다. 그래서 그 현실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구청장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일례로 제가 사는 지역, 저는 지금 영등포구 신길동에 살고 있는데요. 영등포구의 신길동에 현 구청장이 공약한 맨하골 공원 만들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등포구는 서울에서 가장 공원 녹주율이 떨어지는 그런 지역이에요. 산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민들의 공원화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고, 주민들이 답답해하는 이 현실을 바꾸려면 결국 행정을 바꿔야 하고 구청장이 그 일을 제대로 해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영등포 최초의 경제구청장 그리고 주민주권구청장이 되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공직자이거나 또는 정치인 출신들이 이 영등포 구청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리적인 측면에서 구청장의 역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 행정이 아닌 이제는 효율과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경영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20년 동안 회사를 경영하고 또 관련 협회 그리고 또 대통령 직속기구위원회 이런 등에서 성과를 내어온 저 이승훈이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등포구의 1년 예산이 무려 1조입니다. 어떤 예산들은 정부 또는 서울시로부터 꼬리표가 있어서 그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만 또 상당수의 예산은 영등포구에서 직접 우리가 편성을 합니다. 그 편성되는 예산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담아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써야 합니다. 행정은 결국 예산으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 점에서 주민주권이 실현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영등포에서 주민주권을 예산으로 실현하는 그런 주민주권 구청장이 돼 보겠습니다. 상당 부분 그 지적에 대해서 공감이 갑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그런 거죠. 저도 영등포구에서 34년을 살았거든요. 저도 잘하고 아이들도 키웠는데 아무래도 정치인 출신 구청장이거나 또는 공직자 출신 구청장의 특징이 약간 이 관리형이라는 거죠. 그리고 뭔가 이것을 징검다리로 그 다음 뭔가 또 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과감한 도전 그리고 조금 갈등이 있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도전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구조 아니겠습니까? 저 이승훈은 그런 부분에서는 좀 확실히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갈등 문제 해결이라든지 과제 해결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단점들을 많이 보완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현 구청장께서 특히 이제 공직자 출신인데 관료주의의 타성에 너무 젖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이 주민들께서 더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관료주의는 좀 영등포에서 깨트려야 한다. 그런 목소리가 높은데 그 열망을 제가 한번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과 함께 담아서 이루어 보겠습니다. 경제 관련 공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1조 예산 집행의 개혁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이 예산 수립에 참여를 하고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써야 한다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위한 주민총회, 각 동마다 주민총회를 상시화하게 되겠죠. 그리고 구의회의 예산 기능이 집행부와 함께 강화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제대로 활용해서 영등포구의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써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례로 이렇습니다. 가령 여러 가지 제가 생각하는 공약 방향 중에서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린다면 저는 지역 화폐 2.0 시대를 열겠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주민들께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남시에서 열었던 지역 화폐 1.0은 지역 주민들께 지역 화폐를 나눠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역 골목 상권에 쓰도록 했죠. 2.0은 영등포구 관내의 직장인들
그리고 사업주에게까지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좀 더 가처분 소득이 좀 높거든요. 그리고 회식도 하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목 상권 또 영등포 지역 상권 활성화에 이분들이 좀 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역화폐를 직장인과 사업주에까지 더 확대 발행하는, 그리고 발행액도 좀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투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영등포구의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하고요. 또 이 지역 경제 살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 창출입니다. AI 시대가 점점 도래하면서 앞으로 4년 후 또 8년 후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구청장으로서 해야 될 일은 지역의 예산을 활용해서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또 지켜내는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방식을 고민하고 있어요. 지역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는 공공입찰 활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등포구에서도 많은 공공입찰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의 대상에 대해서 지역 기업을 좀 우대하고요. 이 부분은 지방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방법입니다. 지역에서. 하지만 이제 서울에서도 이런 방법을 저는 좀 써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역 기업을 유치를 하고요. 또 입찰을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지역 주민을 고용하면 가점을 주거나 우대할 수 있는 조례를 의회와 함께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 입찰을 참여하는 기업들은 당연히 지역 주민을 고용하겠죠. 또 상권 르네상스를 하면서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할 때 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써달라 이렇게 할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저는 민관 협력의 방식을 통해서 지역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천지개벽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만큼 18개의 동, 모든 동에 재개발 재건축 현장이 있습니다. 특히 여의도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아파트가 재건축 진행 중인데요.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의 사업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 추진 속도입니다. 또 기부 체납 문제도 있겠죠. 사업 추진 문제를 결정짓는 요소는 사실 주민 간의 합의 소통입니다. 주민 간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추진이 더딘 것이거든요. 그래서 찬성하는 분과 반대하는 분들의 그 생각들을 빨리 생각의 차이를 줄여주고 또 집단 지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18개 동마다 재개발 재건축 지원단 또는 지원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 추진의 그 내용들이 투명하게 주민들께 열람되고 공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지원하고 공론화의 장이 열릴 수 있도록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노력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손에만 맡겨놓기에는 또 주민들의 눈높이는 이미 많이 높아져서 구청에서도 좀 더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기부 체납 문제가 있는데 기부 체납 문제는 사실 지금 기부 체납하지만 앞으로 아파트가 지어지는 입주하는 5년 후 또 그 이후까지 내다보고 이 기부 체납을 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아파트의 기부 체납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등포구라는 이 도시 전체를 보고 폭넓게 하다못해 여의도라는 지역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그런 기부 체납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조합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추진위의 주체들과 함께 구청이 머리 맞대고 어떻게 우리가 이 기부 체납을 영등포 주민의 삶의 인프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지 함께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론화의 장을 함께 열겠습니다. 네, 교육 정책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저도 아이들을 키워보면서 이 영등포의 교육에 대해서 너무 아쉬운 점이 많았어요. 지금 영등포의 현실은 좀 부끄럽습니다만 교육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과제는 되게 뚜렷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때문에 머무르고 교육 때문에 이사 오고 싶어하는 그런 영등포를 만들어야 되는 뚜렷한 목표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구청장이 사실 교육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 역할이 좀 제한적입니다. 왜냐면 아시다시피 교육부, 교육감의 이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좀 찾아봤는데요. 교육감과 논의해서 하는 것도 물론 하겠지만 구청장이 직접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구 예산으로 영등포 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AI 교육센터를 만드는 것은 우리 구 예산으로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AI 교육센터를 만들어서 우리 영등포 구 관내에 있는 모든 우리 학생들과 아이들이 AI 관련된 교육을 가장 최첨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일, 그것은 구청장이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초등학교까지 사실 이 보육이라든지 돌봄, 이것은 교육부에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영등포구가 이 부분에 대한 예산과 노력으로 보육환경, 돌봄 환경을 지금보다 확실하게 업그레이드 시키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도 계속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워딩인데요.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닮은 혁신 행정가 이승훈,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대표 시절에 함께 민생 파트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정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새로운 영등포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우리 구민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38만 구민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이재명이 있고요. 이제 영등포에는 이승훈이 있습니다. 빛의 혁명으로 이재명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그 추운 겨울날 차디찬 강바람을 맞으면서 영등포 주민들, 서울 시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투쟁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었으니 주민 주권 영등포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의견이 구정에 제대로 반영되고 국민의 주권이 1조 예산에 실현되는 그러한 새로운 영등포, 국민주권 영등포를 저 이승훈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새로운 영등포를 만들겠습니다. 38만 국민 여러분 함께 응원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